네,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의 기세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내 입 닷새 만에 벌써 네 번째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속보가 아침에 떴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이 아이템을 준비했는데요. 자, 네 번째 환자는 세 번째 감염자인 B씨를 치료했던 40대 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여성이 미열 증세를 호소하면서 격리 치료를 요구했었는데 보건당국은 고열 증세가 없다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보건당국의 관리상에 허점은 없었는지 전염병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지요.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국내에서 어제인 25일 4명째 그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자, 이 환자가 세 번째 감염자인 B씨를 간호하던 딸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전염됐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첫 환자하고 그다음에 그 아버지하고 이제 같은 병실에 있었기 때문에요. 예. 이게 이제 2차 감염자인지 아니면 아버지를 통해서 감염된 3차 감염자인지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발병하고 나서 바로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옮겨졌었기 때문에요. 예. 아마 아버지가 노출됐을 때 딸도 같이 노출돼서 가능성, 즉 2차 감염자의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아 보이기는 하고요. 예. 근데 사실은 뭐 2차 감염인지 3차 감염인지 자체를 뭐 구분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사실 그게 또 중요한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예. 일단은 환자가 이제 동일 병실에 있었던 4명에서 발병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다만 다행인 거는 그 병실 외에 있었던 환자들이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이제 그 방역 체계가 구멍이 났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닐 거라 생각이 되어서 어떻든 간에 더 추가적인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아직까지는 사실은 중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간호한 아버지와 같은 병실에 있었던 최초 감염 환자인 A씨로부터 옮았을 가능성 혹은 동시 감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예, 2차냐, 예. 3차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랄까요? 관리상에 뭐 더 안 좋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 뭐 3차 감염자 발생했다는 것 자체는 뭐 좀 의미를 둘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같은 병실에 있었던 4명의 사람이 발병했다는 사실로 그냥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다행인 거는 그 병실 외에 있었던 다른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의료진한테까지는 아직까지 발병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예.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예상하기로는 병실에 있었던 4분 외에는 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요. 혹시 발생하더라도 아마도 가까이 진료를 했었던 의료진이나 아니면 이제 아주 가까운 가족일 텐데 다만 더 추가적으로 오히려 그런 가족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는 상황까지는 발생을 안 한다면 예. 일단 이 정도 한 4명 발생한 정도에서 아니면 한두 명 정도가 더 2차 감염들이 발생하는 정도에서 유행이 종식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첫 환자 발생한 지 5일 만에 네 번째 감염 환자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거의 한 명씩 나온 건데 확산 속도가 높은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제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병실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특별히 간병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 말고 다른 데서 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노출을 시켰다면 사실은 문제가 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노출이 돼서 이제 그 방역 당국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었던 환자에서 발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황이 아주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관리 대상자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딸이 그 메르스 환자인 아버지를 닷새 넘게 돌봤다면서 이제 보건당국에 격리를 요청했는데 그리고 이제 증상이 좀 있는 것 같다. 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38도 이상의 고열 증세가 없다. 이런 이유로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참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어떤 이제 감염 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일단 딜레마인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든 국가지정 격리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키려면 그거는 이제 유증상자, 이제 증상이 우리가 말하는 유증에 부합한 환자들의 격리를 하고 치료를 하기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이런 경우처럼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발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아마 그 60몇 명 중에서 사실은 이분이 발병할 가능성이 사실 제일 높았던 분으로 생각은 들거든요. 예. 근데 다만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국가지정 격리병상은 갈 수는 없고, 근데 사실은 이런 단계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격리할 수 있으면 또 특별한 공간이 없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전염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규정을 좀 지켜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한 병상도 좀 적기 때문에 좀 관리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고 다만 사실은 이제 이런 게 대량 환자들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준격리실 또는 격리실 시설을 좀 따로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도록 좀 안심하면서 의료진이 가까이 있으면서 환자의 증상을 모니터하면서 있을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환자 이번에 발생한 분도 좀 덜 불안했을 거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환자의 치료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체계가 잡혀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콧물 재채기 기침은 있는데 고열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크리스트에 이게 하나만 없어도 이제 이렇게 격리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규정이 너무 엄격하게 경직되게 적용됐다는 그런 비판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격리는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가격리이기 때문에 격리는 돼 있었는데 다만 저희 체계가 이제 환자가 증상 모든 열이 나고 그런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이냐, 아니면 이제 아직의 증상이 없이 관찰할 대상이냐 이렇게 이분법으로만 구분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밀접 접촉자여서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조금 더 좀 다르게 관리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은 드는데 다행히 이제 정부 보건당국에서도 이분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혼자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가족이 같이 있지 않도록은 이미 조치가 돼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건 다행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렇게 노출된 사람 입장에서는 의료진이 좀 가까이 있으면서 자기 상태를 철저하게 좀 봐주는 게 사실은 가장 안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급이 안 됐던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 격리고는 스스로 격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든지 그냥 격리했다고 하고 또 다른 접촉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다만 인권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증상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특히 잠복기에 감염을 시킬 수 없는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거나 아니면 강제로 격리할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사실 정부의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쩔 수 없이 자발적 격리라고 하면서 있으시지만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발병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보건당국에서 철저하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조치가 안 됐던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 허점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시고, 자 지난주 저희 방송과 인터뷰에서는 2주간이 고비가 될 거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발병한 4명은 어차피 발병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분들 발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때 상황이랑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60여 명의 이제 자가 격리를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한두 명 정도 더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후의 사람, 아까 말씀 3차 발병자들이 호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상황 봐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병실 같이 있었던 4명의 사람 발병한 상태고 그 이후의 사람 중에서는 증상이 있거나 발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일주일 정도만 잘 발생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 정도로 종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더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강남성심병원의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